안녕하세요. 김과장TV의 원포인트 레슨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라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반도체 소자의 진화, 그 중에서도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인 게이트올 어라운드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즉 GAPAD입니다. 2차원 평면 구조에서 시작해 상어 지느러미 모양의 핀패드 거쳐 이제는 모든 면을 감싸는 게이트올 어라운드까지 왔는데요. 반도체의 역사는 결국 전자를 얼마나 완벽하게 통제하느냐를 향한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3나노미터 공정에서 기술의 틀을 통째로 바꿔야만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에는 숙명과도 같은 법칙이 하나 있죠. 바로 2년마다 집적도가 2배로 늘어난다는 무어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더 강력한 성능을 위해 90나노에서 시작해 현재 3나노까지 칩의 크기를 계속 줄여왔습니다. 하지만 소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뜻밖의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게이트 길이가 짧아지면서 전자의 흐름을 제어하는 힘이 약해지는 미세화의 딜레마에 빠진 것이죠. 핵심 과제는 명확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좁은 공간에서 전자를 완벽하게 다룰 수 있을까요? 칩이 너무 작아지면 소스와 드레인 사이가 너무 가까워집니다. 이때 발생하는 게 바로 단채널 효과인데요. 게이트가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드레인 전압이 채널 장벽을 낮춰 전류가 멋대로 흐르는 딥을 현상이 나타납니다. 비유하자면 수도꼭지를 꽉 잠갔는데도 물이 계속 새는 것과 같죠. 이렇게 새나가는 누설 전류는 기기를 뜨겁게 만들고 배터리를 광속으로 소모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이 누설 전류를 잡기 위해 일어난 1차 혁명이 바로 핀패드입니다. 기존의 평평한 채널을 상어 지느러미처럼 수직으로 세워 올린 구조죠. 이렇게 하면 게이트가 채널의 좌, 우, 위까지 총 3면을 꽉 감싸주게 됩니다. 평평한 호스를 발로 밟는 방식에서 손으로 꽉 쥐는 방식으로 진화한 덕분에 전자에 대한 장악력이 획기적으로 좋아졌습니다. 22나노부터 5나노 공정까지 반도체 황금기를 이끈 주역이 바로 이 기술입니다. 핀패드 성능을 결정하는 건 얼마나 많은 전류가 흐를 수 있느냐입니다. 이걸 유효 채널 폭이라고 하는데 공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느러미의 두 면과 윗면을 더한 값이죠. 즉, 칩의 바닥 면적을 넓히지 않고도 핀의 높이를 더 높게 쌓기만 하면 전류량을 늘릴 수 있는 겁니다. 위로 높게 쌓아서 성능을 올리는 아주 효율적인 방식이죠. 하지만 이 핀팻도 3나노 공정에 들어서며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더 큰 성능을 위해 핀을 더 높고 얇게 만들다 보니 제조 공정 중에 핀이 휘거나 무너지는 핀리닝 효과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게다가 아무리 3면을 감싸도 핀의 바닥면으로는 여전히 전류가 새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채널이 너무 짧아지니 예전의 단채널 효과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겁니다. 또 다른 치명적인 약점은 성능 조절이 세밀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핀패드는 핀을 1개, 2개처럼 정수 단위로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량이 계단식으로만 변하는데요. 만약 1.5개 정도의 전류량이 딱 적당한 설계라면 어떨까요? 1개는 전류가 부족하고 2개는 전류가 너무 많아 면적과 전력이 낭비됩니다. 미세한 튜닝이 필요한 최첨단 설계에서 이런 유연성 부족은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등장한 구원투수가 바로 게이트올 어라운드 구조입니다. 이름 그대로 게이트가 채널의 3면, 즉 위아래와 좌우를 완전히 감싸버리는 구조입니다. 3면만 잡던 시대에서 이제는 360도로 완벽하게 조이는 시대로 넘어온 거죠. 전자가 빠져나갈 틈을 아예 주지 않는 그야말로 통제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이트올 어라운드 구조도 진화합니다. 처음에는 가느다란 실 모양인 나노와이어 방식이 검토되었지만 채널이 너무 가늘어 충분한 전류량을 확보하기 힘들었죠. 그리고 정확하게 구형을 만들기도 힘들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와이어를 옆으로 넓게 펼쳐 종이처럼 쌓은 것이 바로 나노시트 방식입니다. 삼성전자의 MBC팩 기술이 대표적인데 좁은 면적에서도 아주 큰 전류를 얻을 수 있는 실전형 구조입니다. 게이트올 어라운드 구조의 가장 큰 장점은 압도적인 전력 효율입니다. 모든 면이 게이트로 덮여 있다 보니 단채널 효과를 꽉 눌러줍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기존 핀팻보다 기울기가 훨씬 가파른데 이걸 베러 서브 스레숄드 스윙이라고 합니다. 전압을 아주 조금만 줘도 스위치가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뜻이죠. 덕분에 저전압 동작이 가능해지고 배터리 수명은 비약적으로 늘어납니다. 두 번째 장점은 설계가 매우 자유롭다는 겁니다. 핀의 개수로만 조절하던 핀팻과 달리 GAPAD은 나노시트의 너비를 필요한 만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성능이 중요한 코어는 넓게 만들고 전력을 아껴야 하는 코어는 좁게 설계하는 식이죠.
정수 단위의 제약 없이 필요한 만큼 정확하게 성능을 튜닝할 수 있어 칩 최적화에 유리합니다. 물론 이런 혁신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공정 난이도가 그야말로 극한입니다. 수나노미터 두께로 실리콘과 실리콘 게르마늄을 번갈아 쌓는 에피 적층은 고도의 정밀함이 필요하고요. 채널인 실리콘은 남겨두고 그 사이에 지지층만 완벽하게 파내는 선택적 식각 기술은 수율 확보의 가장 큰 열쇠입니다. 이 난관을 극복하는 기업이 3나노 시장의 주인공이 되겠죠. 지금까지의 여정을 한눈에 정리해 볼까요? 20나노 이상에서 쓰이던 평면 팻은 한 면만 제어했습니다. 22나노부터 4나노까지의 핀팻은 3D 핀 구조로 3면을 잡았죠. 그리고 이제 3나노 이하에서 활약할 JPET은 4면을 모두 감싸 완벽한 제어력을 확보했습니다. 설계 유연성 또한 정수 단위 제약에서 벗어나 다시 높은 단계로 올라왔습니다. 게이트올 어라운드 구조 이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당분간은 GAA 구조에서 나노시트를 더 많이 쌓아 성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그 다음 후보로는 C팻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N형과 P형 트랜지스터를 옆이 아니라 수직으로 층층이 쌓아 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입니다. 반도체 빌딩은 앞으로 더 높고 정밀하게 쌓여갈 예정입니다. 결론입니다. JPET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3나노 이하의 미세 공정에서 나타나는 물리적 한계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죠. 완벽한 제어력으로 누설 전력은 잡고 성능은 높인 이 기술은 고성능 컴퓨팅과 AI 칩 시대를 이끌 핵심 엔진이 될 것입니다. 핀팻이 모바일 혁명을 이끌었다면 JPET은 AI 혁명을 완성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과장TV였습니다.